참 기가 막히고 눈물 쏟아지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 사연을 듣게 될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제 인생도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생각하면 그 세월 어떻게 버텨왔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요즘은 아들과 손주 보는 맛에 그 힘든 세월을 깜빡깜빡하네요. 그러다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속상한 마음에 빠르게 넘기고 싶은 사연도 있는데 최대한 소상히 적어보도록 하겠으니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처녀로 태어났던 저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 건사하기 힘드셨던 부모님은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장남이라 생각하셨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오로지 오빠에게만 모든 지원을 해주셨죠. 그런 이유로 딸인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등지고 성공해야 할 오빠의 발판으로 희생이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꿈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제가 생각한 유일한 돌파구는 공부였기에 저는 남몰래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집에서는 오빠 공부해야 하니 희생하라며 일 시키고 오빠 챙겨주라는 부모님 눈총에 제대로 책 펴볼 겨를도 없었지만 저는 남들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공부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제 머리가 나쁘진 않은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와줘서 기뻤죠. 집에서는 부모님께 책 한 권 사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오빠가 보다 버린 책이나 주워보는 형편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전교권에 드는 성적의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기대도 받던 저였죠.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 기회가 올 거라 희망을 가졌었지만 저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빠 가르칠 돈도 없는 마당에 제가 학교에 다닐 바에 일찍 돈을 버는 게 낫다는 부모님의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제 처지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언젠가 다시 연필을 잡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쩌면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나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작은 기대를 품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공장 사장님의 아들이 제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연애나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사장님 아드님에게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싫은 내색을 했는데도 제게 자꾸만 일방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부담스럽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런 상황에 저는 부모님이 대신 나서주시길 바랬습니다. 원래도 엄한 집안 분위기에 연애는 꿈도 못 꾸게 하셨던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부모님이 오히려 제게 사장님 아들의 칭찬을 하고 괜히 바람을 잡으면서 저더러 사장님 아들과 만나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장 사장님 아들이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셨겠죠. 그래도 제가 싫다고 거절하자 부모님은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찰 셈이냐며 저를 호되게 나무라셨어요. 제 주제에 사장 아들이랑 연이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결국 싫다는 저를 억지로 그 남자와 만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억지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나보니 문술 씨는 역시나 제 생각처럼 별로였어요. 싫다는 사람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배려도 없고
시종일관 자기 자랑과 허세만 대단한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 계속해서 그 문슬씨와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억지로 떠밀려 결혼까지 하게 됐죠.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반항도 해봤습니다. 꿈도 못 이루고 사랑도 없이 결혼할 수는 없다며 울며 불며 싫다고도 해봤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것이 저와 가족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며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집안의 기둥인 오빠와 달리 별 쓸모없던 딸을 제일 쓸모있게 키울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치도 않던 결혼을 하며 부잣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던 시아버지와 절 좋아해 쫓아다니던 남편은 제게 호의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잘난 자신 아들이 쫓아다녔던 여자라 처음부터 싫었는데 거기다 제가 학벌이며 집안이며 뭐 하나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죠.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집 갔으니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매번 저희 집안과 모자란 점들을 끄집어내어 제 앞에서 면박을 주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애초에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 결혼 생활에 큰 기대가 없기도 했고 친정에서도 구박대기였던 탓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진 시집살이와 구박에도 면역이 있어 크게 상처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자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그제야 조금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남편과도 정을 붙이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제가 그렇게 좋다며 매달리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던 거죠. 그전에도 남편이 친구들과 같이 여자들 부르는 술집에 드나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흔적을 쫓아가던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3이나 되는 여자들과 각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남편의 추잡스러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며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래?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결혼까지 했으면 책임져야지.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당신이 이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당신한테 나랑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당신은 하늘이 안 무서워? 법도 안 무서워? 유난 떨지 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난리야? 그러게 내가 뭘 하든 그냥 모른 척 하지. 뭐 한다고 들쑤셔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이 난리 피워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그래도 내 덕에 당신이나 당신 친정이나 호강하고 사는 거 아니야. 바람핀 남편은 간통죄도 무섭지 않은지 되려 제 입단속을 시키며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남편의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아내 노릇을 좀 잘하지 그랬냐.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일이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네 시아버지한테 말 옮길 생각 말고 처신 차려라. 시모와 남편은 무조건 제게 참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면서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섞은 몸을 저와 맞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더럽게 느껴져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까지 저희 집안이 받아온 지원을 가지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거나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저는 용기를 내 이혼을 선택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 아들이 자기 집안의 아이라며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쳐 숨으려 했지만 친정에서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돈을 빼앗길까 두려워 저희 모자를 시댁에 갖다 바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이혼당해야 했고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마저도 매정하게 저를 쫓아내셨죠. 부잣집 며느리일 때나 딸이었던 건지 저 때문에 더 이상 시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저를 죽일련 취급하더라고요. 그나마 오빠가 부모님 몰래 저를 도와 제가 머물 곳과 조금의 생활비를 도와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지켜내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데다가 그 당시 이혼녀라고 함은 무조건 이유도 듣지 않고 손가락질하던 시절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정말 겨우 집 근처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을 하는 남자가 제가 지내는 곳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 지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의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치가 떨렸던 탓에 저는 그 사람과도 별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혼자 지내던 저희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고 위기의 상황에 정육 코너 직원인 곽현 씨가 저를 도와주게 됐어요. 저로서는 목숨을 빚진 것과 다름없었기에 너무나 고마웠고 그 후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지내게 됐죠. 그렇게 곽현 씨에게 관심이 생긴 저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 사람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남자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운다고 하니 괜히 짠하기도 하고 저도 두고 온 제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답을 하려는 마음으로 곽현 씨에게 그날 후로 종종 아이 먹일 이유식이나 반찬거리들을 만들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새벽,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며 도와달라 사정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봤던 저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주고 곽현 씨와 병원까지 같이 가줬어요. 다행히도 큰일이 아니라 아이는 무사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저희는 그날 이후로 무척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까워진 덕분에 저는 가끔 곽현 씨 대신 아이를 맡아주기도 하고 여러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희를 부부 사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마트 직원들도 저희가 잘 어울린다며 잘해보라고 했지만 사정이 복잡한 저희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그 사람도 여러모로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용기를 내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상황을 알고 있는 탓에 제게 마음을 가진 것을 되려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았던 전 남편과 비교가 되며 도리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남자라면 나를 충분히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했으면서도 연애는 처음이었던 저는 곽현 씨와 행복한 연애를 하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쁘게 잘 만나오던 저희는 결국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사정도 있고 형편도 여의찮은 탓에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작게 치르기로 했지만 저는 첫 번째 결혼보다 그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제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재혼한 지 겨우 3일 만에 저는 신혼여행에서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한 저를 대신 구하려다 그만 남편이 크게 다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기대하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악몽에 충격을 받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쩜 나는 운이 이렇게나 없는 건지 저는 행복해져서는 안 될 사람같이 느껴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죽을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죽은 남편이 두고 떠난 어린 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남편과 민석이 저희 셋이 보낸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며 두고 와야만 했던 제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나 대신 죽어버린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두고 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가 혼자 지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아이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님께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자를 제게 맡기는 게 미안하셨는지 오히려 저를 만류하셨지만 저는 끝내 민석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없는 과부인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노릇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여유도 없어서 늘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민석이를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착한 민석이는 불평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죠. 이후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석이는 훌쩍 자라 고등학교를 올라갈 나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어려운 집안 사정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아지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민석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또래 나이 아이들처럼 고등학교로 진학을 생각할 나이, 민석이는 힘든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며 이른 사회 진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진학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도 잘 쳐놓고 이제 와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겠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만 무려 3년이나 남았어요. 거기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기간과 군복무 기간까지 합친다면 10년이라고요. 그 기간 동안 엄마만 고생하게 둘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돈 벌어서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도록 할게요. 민석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집안 형편을 걱정해? 엄마가 너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저도 깊게 생각해보고 내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에 어찌 마친다고 해도 대학은 고등학교와 드는 비용부터 다르잖아요. 등록금부터가 엄청난 부담인데 저 꼭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지금보다 나은 삶만 살아도 전 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 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고나 상고로 진학할게요. 민석아, 네가 엄마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집 형편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 형편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생인 네 신분에 맞게 학업만 신경 쓰렴. 엄만 우리 민석이가 학사 못 쓰고 대학 졸업사진 찍는 게 꿈이야. 알겠지? 아이에겐 자신있게 집안 형편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때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빚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던 오빠와는 연락이 한참 전에 끊긴 상황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해서 그런지 몸 이곳저곳이 아파 일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민석이 말 맞다나 당장 고등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문제였습니다. 등록금부터 생활비와 교재비까지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비용을 제가 전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그만두게 할 수 없었어요. 우선 저 스스로가 타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필을 손에서 놔야 했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같은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들이 이대로 공부를 포기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변 친구들처럼 비싼 과외 수업을 받지 않아도 매번 전교등수에 들었던 만큼 공부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아들의 학업을 벌써 멈추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결국엔 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들의 공부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매일 걱정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죠. 누구세요? 여기가 김민석 학생이 사는 곳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혹시 지금 김민석 학생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민석아, 너 민석이 맞지? 그렇지? 민석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아빠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니? 민석아, 내가 네 진짜 엄마야. 친어머니라고. 그동안 난 네가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가자. 민석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문 잠그고 있고.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아이 보고 엄마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쪽을 왜 따라가요? 그럼 그쪽은 누구예요? 누구길래 우리 민석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저야 당연히 민석이 엄마죠. 저기요, 제가 민석이 친모 되는 사람이에요. 김곽현 그 사람에게 우리 아들 민석이 빼앗겼던 민석이 친모라고요. 네? 빼앗겨요?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여자를 데리고 우선 집에서 가까운 찻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듣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서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분명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민석이 친모가 출산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민석이를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잔 자신이 도망친 게 아니라 이혼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아이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민석이를 버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쪽은 자기가 10달 동안 품은 자식을 버려둔 채 도망칠 수 있겠어요? 난 김곽현 그 인간과 시어머니께 민석이를 빼앗긴 거예요. 물론 출산 후 그 인간과 이혼하려고 민석이 두고 친정에 갔다 온 건 맞아요. 콩깍지가 씌어 집안까지 등지고 한 결혼이라 이혼하려면 저희 부모님께 용서부터 구해야 하거든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도움도 부모님께 받아야 했으니. 그런데 그 사이 먼저 눈치챈 그 인간과 전 시어머니가 민석이 매돌린 거예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땐 민석이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민석이를 보여주지 않고 이혼을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그 남자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민석이를 데리고 와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끝내 그러지 못한 거죠.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민석이 데려오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물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전 민석이 버린 적 없어요. 사실 최근까지 민석이 앞에 나타나지 못한 건 그 인간이 살아있는 줄 알고 접근 자체를 못한 거고요. 남편에게서 민석이를 빼앗겼다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과거 저 역시 아이를 시댁에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자 제게서 작은 틈을 본 여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선 민석이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전 남편 사이의 책임감 때문이든 정말로 저희 민석이를 사랑해 주셨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민석이 친모로서 이제까지 못다한 엄마 노릇하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지내겠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 같아요. 네? 그래도 그건 아니죠. 민석이 제 배로 낳진 않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친모와 만나는 것까진 관여하진 않겠지만 아이는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자신 있게 못 데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 사는 곳 찾으면서 주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게 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민석이가 머리는 정말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 저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석이 공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할 테니 민석이 친모인 제가 민석이를 잠시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우선은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할 테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할게요. 저 정말 민석이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상황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꼭 하고 싶고요. 같은 엄마로서 제 마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올바른 결정, 민석이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결정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만 내가 해줄 수 없는 아이 공부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자존심 세워서 민석이에게 좋을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민석이가 지금처럼 내 곁에 있다면 언제 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지 모르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 역시 중간에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그만둬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지금 민석이를 그쪽 집으로 보낸다고 저와 민석이의 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서 안 지낼 뿐이지 밖에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석이를 곁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 볼 게 있었습니다. 민석이 친모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민석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잡지도 않고 민석이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